오랜만에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오늘 부산대학교에서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단연 화두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얘기였습니다. 오늘 작년 국감에 조민 씨 입학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도 가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입학 이후에 졸업하고 자기까지 지켜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조국 씨를 공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지금 핸드폰에는 조국 씨 번호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유독 우리 차 총장님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고 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가의 변론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기 싫으면 똑바로 하셔야죠. 학교 행정의 옳고 그름이 꼭 여론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총장님한테 총장님이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 총장님께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변호사가 부산대 가혹하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에게 가혹한 게 아니라 조민 때문에 탈락한 그 다른 지원자한테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제가 판매 절차를 매우 충실하게 운영해 왔고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총장이 운영하는 절차를 매우 지지를 해왔습니다. 부산대 국정감사. 서정엽 변호사님. 사실 저희도 짚어봤었지만 지난 4월에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됐는데 오늘 부산대 총장은 여전히 그 조치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는 발언을 했어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인간적으로는요. 조국 교수하고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제 마음 아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학 총장이라는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조민 학생은 판결에 하면 이제 7개 스펙이 다 이게 허위로 돼서 입학이 취소된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무효 소송하고 있고 집행정지가 이제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일부 인용이 되기는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 하면 대법원까지 7개 스펙이 허위잖아요. 그렇다면 조민 학생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더 저는 아파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민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슴 아프다고 하는 거는 교육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래 봅니다. 이수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부산대 총장으로서 물론 본인은 조국 전 장관 인연이 없다고 했지만 이 과거 소속 학생으로서 가혹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도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민 씨와 관련된 공정과 관련된 박탈감에 대해서는 또 그런 말을 미리 좀 해놓고 가혹하다는 표현을 썼으면 좀 정답에 가깝지 않았을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총장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나 조국 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 가혹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국정감사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런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조국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굉장히 힘들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저런 상황에 놓여 있고 자신의 부인이 구속됐고 자신의 동생이 구속됐고 조카가 구속됐기 때문에 자기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것을 맡았을까? 이것에 대한 회한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반면에 또 자신이 또 자신의 가족이 친인척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부분, 그건 또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국 전 장관도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SNS도 접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민간으로 돌아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가족의 고통일 수도 있어서 언론에서도 조금 관심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저희도 언론의 관심을 어느 정도 가급적 줄이고 싶음에도 조국 전 장관이 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뒤늦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안 짚어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SNS를 접겠다고 최근에 말했던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저서 출간 6개월 기념 이벤트의 영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해당 영상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촬영된 것임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고요. 조국 전 장관.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고 멸문지화 상황을 겪을 것이라 상상을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회한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 과정부터 모든 게 밝혀져서 부인하고 본인하고 딸까지 이게 그 딸은 이제 입학 취소가 됐고요. 예. 두 분은 처벌되니까 본인은 저는 입장이 회한이 들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진심으로 저는 사과나 국민에 대한 이런 거로는 안 보입니다. 옛날에 조국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외교통상부 장관의 그 딸의 특혜 사건이었는데 예.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퍽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본인의 과거 발언입니다. SNS예요. 예, 저는 이제 한 번이라도 과연 이게 진심으로 이게 국민 앞에 사죄한 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예. 계속 이게 뭐 글을 안 올리겠다 어떻다 발언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국민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죄하는 이런 모습 안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만약에 장관직을 받지 않았다면, 수락하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모든 가정이 멸문지화 상황이 되지 않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멸문지화 이 표현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 인사들도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 말에 그 묻어나오는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그 끔찍해요. 제가 창원에 가니까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이 멸문지화가 됐잖아요. 조국 가족 수사가 사냥하듯이 이루어졌죠. 네. 가족을 멸문지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멸문지화의 뜻 내포된 게 많겠죠. 민주당 인사들은 아마 뭐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이렇게 온 가정을 파탄낼 수 있냐, 이게 너무 과도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수사 아니었냐, 뭐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안에 대해서 인식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태, 2019년 가을부터 비롯됐던 조국 사태의 시작이 예.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 비롯이 됐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희한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또 이상한 의혹을 낳고 또 의혹이 점점 더 커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멸문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예. 왜 가령 사육신 같은 경우에도 삼족이 멸하는 그런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팽년, 성삼문 이런 분들의 어떤 이른바 세조가 볼 때는 반역에 대해서 삼족이 멸했잖아요. 예.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그 죽임을 당하거든요. 세조 즉위를 반대하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연좌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조국 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씨도 많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대법원 선고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조국 씨의 딸, 지금 가짜 표창장, 가짜 스펙으로 의사가 된 것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멸문지화라고 오히려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일단 뭐 조 전 장관은 여러 직간접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고 과거부터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만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대 국감 얘기와 조국 전 장관의 최근 근황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감에서는 국민을 위한 질의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볼까요? 도박을 하냐 직을 걸라니 김일겸 의원 비판하신 것 같고요. 일하라고 뽑았더니 일을 안 하고 싸움만 하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레드카드야. 예, 퇴장이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볼까요? 애꿎은 발레 파킹 직원이 무슨 죄라고 신혜성 씨 지적하셨는데 잠깐 팩트 체크, 팩트만 바로잡자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신혜성 씨 차는 흰색 쿠페에서 본인이 흰색을 헷갈려서 흰색 SUV를 갈아탄 게 아니라 아예 색깔도 다른 검은색 쿠페였다. 이렇게 한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